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가짜 지문 가려내기를 공부를 했어요. 두 번째는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원별 모의고사.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별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적인데, 지적은 크게 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제1장에는 토지의 표시를 배웁니다. 이 제1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크게 5개예요. 하나가 토지의 등록에서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지번이죠. 세 번째는 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적과 경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 5개를 배우는데 이 중에 지목은 무조건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 면적, 지번, 등록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먼저 토지의 등록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에 처음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받았던 문제하고 저는 여기서 좌측에서만 설명을 합니다. 우측은 해설이 달려져 있어요.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처음 해보니까 토지의 등록에서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처음에. 자, 여기에 등록 이래 놨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여기서 등록한다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죠. 이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것은 토지 이동이고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럼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그죠? 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과거 시험에 여기에 모든 토지죠. 이걸 옛날 시험에 관리 토지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모든 토지입니다. 관리 토지가 틀렸어요. 그럼 여기에 과거에 여기다가 빈칸 넣게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경우도 있어요.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문제네요. 그죠?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나거든.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분사할 때 본번과 부번 사이의 막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바로 정답은 1번이 되네요. 그죠? 2번에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 틀렸죠. 그죠? 우리나라 지번은 이렇게 여기가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끝이 여기죠. 이게 남동이죠. 그죠? 그래서 북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남동으로 끝맺는다.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번은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번은 숫자 끝에 산 틀렸죠. 그죠?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우리나라의 토지는 2개로 나누죠. 하나가 토지대장, 하나가 임야대장. 그래서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이고 지번 앞에 산자가 안 들어가 있으면 토지대장이죠. 그래서 끝에가 아니라 앞에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시장의 승인 틀렸죠. 그죠? 특별자치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도 시도지사. 바로 아래에도 시험에 출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 문구를 외워두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자 보세요. 지적소관청이죠.
위에 시도지사죠.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 그럼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보죠. 요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 구청장이거든. 그럴 때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개, 요 세 개를 외워두면 무조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력 공부, 반출. 그래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틀렸죠. 그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 이게 동리죠. 도시는 동마다, 시골에는 리마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면은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 거냐 할 때, 자, 보세요. 토지 이동에 따라 지분 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거든. 1번에 신규 등록의 경우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분을 부여한다. 맞네요. 그죠? 2번에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최종 본번 다음 수분부터 본번 맞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분 부여 방식이 동일하거든. 그럴 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요 예외가 적용되는 게 이 세 가지죠. 작년도 기출문제는 35회 때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죠?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다음 보기에서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로만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요 세 개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병의 경우에는 본번 중 선순위죠. 그죠? 여기서 조심할 때 최종 순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최종 순위는 끝번호를 말하는 거고 선순위는 맨 앞번호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에 보니까 분할의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틀렸죠. 본번이 아니라 부번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갖고 문제를 풀 때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법은 4개입니다. 4개인데 이 2개와 이 2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결론은 여기는 지분이 늘어납니다. 그럼 신규 등록은 바다를 미리해서 육지로 만들죠. 바다는 토지가 아니거든. 그럼 육지가 됐다면 토지가 됐죠. 그러면 지분이 늘어나요. 여러분들 분할하면은 한 필지가 두 필지가 됐죠. 그럼 지분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늘어나는 거는 새끼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부번이 원칙입니다. 부번. 그런데 이 합병하고 지력확정 청량은 본번이 원칙이라. 그럼 여기는 본번이 원칙이 되어요. 여러분들 합병은 10필지가 하나로 합쳤거든. 그럼 10필지라면은 지분이 10개가 돼야 되죠. 근데 하나로 합쳤다면 한 개만 해야 되거든. 이때는 앞번호를 쓰느냐 뒷번호를 쓰느냐 앞번호죠. 그게 본번 중 선순입니다. 여기에 지력확정 청량이 나오죠. 이 지력확정 청량이 뭐냐? 도시개발 사업이거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시법 시간에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종류는 불문합니다.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든 농어촌 정비 사업이든 택지개발 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죠. 기존에 있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새로 정했어요. 그럼 지분도 새로 주는 겁니다. 새로 주는 거는 처음 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본번만 쓰는 거예요. 그럼 앞에 2개는 부번, 뒤에 2개는 본번. 여러분들 분할은 부번이지 본번이 아니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결번이 발생했을 때는 결번 대장, 과거 기출문제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여기다가 결번이 발생하면 지번 대장 이렇게 썼어요. 지번 대장이 아니라 결번 대장. 이게 하나고 두 번째 또 출제인이 물을 수 있는 거는 결번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 이때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이걸 만약에 출제인이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내면 여기 보면은 행정구역의 개편, 도시개발 사업,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번 정정 이때는 결번이 다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하나를 설정, 여기다가 이걸 하나 설정 넣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난이도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세 개를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했던 걸 그대로 내는 거예요. 작년도 기출문제가 이거였는데 이걸 제가 응용을 한 거예요. 응용을 했다 할 때 여기 보면은 등록 전환이죠. 등록 전환이죠. 그럼 여기서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이죠. 이게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이다. 그러면 등록 전환에서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은가? 그러면 보기 속에 이 세 개를 찾아내어라 이 말. 그럼 과거 기출문제는 저는 기역, 니은, 띠끌, 리은, 미음 5개를 만들었는데 과거 기출문제는 3개밖에 없었어요. 그 요 3개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좀 수월해졌죠. 그죠? 그럼 여기 보니까 여러 필지 있죠. 그죠? 최종 지분의 토지의 인접, 최종 지분의 토지의 인접 있죠. 멀리 떨어져. 그러면은 기역, 띠끝, 미음 이렇게 문제가 풀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한 문제가 이제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와 이거의 차이인데 이거보다는 요 아래 게 월등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요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를 했거든. 그럼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보세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이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인이 반대로 낸 거예요. 뭐라고 냈냐? 다음 보기에서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그럼 요 세 개를 보기 속에서 찾아라. 그럼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유사한 유형이 된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찾아보니까 여기에 지번 변경이 여기 나오죠. 행정구역 개편이 여기 나오죠. 그러면 축척 변경. 그러면 기역, 띠끝, 리얼.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만드는 요령 있죠. 그래 기출 문제를 보면은 아, 출제가 저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했던 문제 여기 나오죠. 그죠? 이걸 딱 외워두면 한 문제를 맞춘다고 그랬어요.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봅니다. 그럴 때 상급기관인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여기에 지번을 변경, 축척을 변경, 지적공부 반출. 그러면 니은, 띠끝, 리얼.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유형만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공부 지목인데, 우리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목이거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거든. 요 두 개가 공동 1등이에요. 그러면 지목에서 시험에 내는 큰 방향은 첫 번째는 지목의 종류를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분을 물을 수 있고, 지목의 표기를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종류는 28개죠. 그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겠죠. 그죠? 다음 보기에서 지목의 종류로만 묶은 것은 혹은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염전, 주차장, 사적지 지목 있죠. 국어, 주유소용지, 수도용지 있죠. 하천, 창고용지 있잖아요. 근데 유림지라는 말은 없다. 그러니까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라는 지목은 있는, 이거 지목이 아니라 그런 표현은 등장을 하는데 유림지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럼 지금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공원이나 광천지, 체육용지, 유지, 제방 이런 거 있죠. 그럼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지목의 종류거든. 그래서 우리 지목은 외자로 된 게 있고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자거든. 그 전답되는 외자로 돼 있죠. 그 임야나 염전이나 도로제방화, 천국, 유지, 공원, 묘지 이런 거는 두 글자짜리죠. 과수원이다, 광천지다, 주차장이다, 양원지다, 양어장이다, 유원지다, 뭐 잡종지다 이런 거는 이제 세 글자짜리죠. 그죠? 목장용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채용용지, 종교용지 이런 건 네 글자짜리예요. 주소용지는 다섯 글자짜리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넣을 확률은 2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지목을 물을 때는 틀린 것으로 묻는 경우가 기박해요. 전부 다 옳은 것으로 묻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옳은 거죠. 그러면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죠.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과수류 요 포함 이게 틀렸죠. 그죠? 과수류가 제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우리나라 지목에는 전이 있고 답이 있고 과수원이 있거든. 이 세 개는 각종의 작물을 재배를 해요. 그죠? 그럴 때 요 과수원은 과수류를 재배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보면 과수류는 포함이라면 틀리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 밭에서 콩을 심었다, 옥수수를 심었다, 고구마, 감자를 심었다면은 전이지, 전. 그런데 밭에서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전이 아니고 과수원 용지가 된다. 그래서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틀렸죠. 그죠?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개를 꼭 기억해 두세요.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으로 지목을 대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산림 및 원예를 이루고 있는 스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머리땅, 섭지, 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죠. 항상 출제는 여기다가 잡종지라고 쓰더라고요. 임야죠. 그죠? 자, 그럼 5번에 보니까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운송하는 것은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면 광천지입니다. 운송하면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니까 광천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뭔데? 잡종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나거든. 여기서 저유소, 원유 저장소는 주유소용지다 맞네요. 그럼 답은 바로 1번이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석유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이 있고 운송하는 곳이 있고 판매하는 곳이 있고 저장하는 곳이 있죠. 그러면 석유류가 용출되면 광천지지, 운송하면 잡종지지, 잡종지, 판매하면 주유소용지지, 주유소용지,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것도 주유소용지가 된다. 그래 구별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왕골을 재배하는 것은 유지다.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연왕골이 나오면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왕골을 재배하면 답이죠. 답. 그런데 배수가 용이하지 아니한 곳에서 연왕골이 자생하면 유지가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글자를 보면은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는 유지로 하고 물을 이용하여 직접 재배하는 것은 답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일정한 궤도, 이게 철도의 선로죠. 그래서 레일이죠. 레일, 선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냐 철도용지냐 할 때 철도용지가 되죠. 그러면 4번에 보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때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다. 틀렸죠. 그죠? 국어죠. 그래서 하천과 국어의 차이는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 안 들어가면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이러면 국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이 아니죠. 그죠?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잡종지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의 시험의 추세가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보기 속에 지문을 두 개를 써요. 두 개를 써가 하나는 맞게 하고 하나는 틀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잡종지에 해당하는 것 일어났죠. 그럼 여기까지는 갈대밭 시래에 물건을 쌓은 곳, 이거는 잡종지가 맞지. 그러나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임야가 되지. 그럼 1번은 틀렸네요. 2번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잡종지가 맞지. 그런데 자동차 선박 기차들은 정비공장 안에 급유 송유시설은 여기는 정비공장 안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장용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한 폐차장은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갖춘 부지 및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요거는 창고 용지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라 할 때 이렇게 봅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는 폐차장은 잡종지가 맞아요. 그런데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는 주차장이지, 주차장. 그 다음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창고 용지지. 그럼 여기는 보기를 3개를 넣어놨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항시설, 항만시설의 부지는 잡종지가 맞아요. 근데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죠. 주차장.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야외시장, 공동우물은 잡종지다. 맞아요. 요즘의 시험의 추세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하나는 맞게 쓰고 하나는 틀리게 쓰고 이게 추세예요. 그럼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에 지목의 표기입니다. 그죠? 자, 도면에 등록되는 지목의 보호 표시가 올바른 거죠. 주차장은 주가 아니라 차죠. 그죠? 차. 공장용지는 공이 아니라 장이죠. 장이죠. 수도용지는 수. 맞네요. 그죠? 하천은 하가 아니라 천이죠. 유원지는 유가 아니라 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을 안 해요.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지. 도면에는 부호로서 표기를 하죠. 그럴 때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거든. 그 중에 24개는 첫째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4개는 둘째 글자를 쓰죠. 그게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그러면 24개는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요 4개만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이제 경계로 갔어요. 그죠?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그죠? 1번에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맞죠? 그럼 이거는 시험에 정답으로 2번을 냈는데 새로 정한 경우 이걸 복원하는 경우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틀렸죠?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이거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한 적이 있어요. 틀렸어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지문으로 아주 자주 띄워요. 근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지상경계죠. 우리가 도면상의 경계가 있고 지상경계가 있거든. 도면상의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선이죠. 우리가 도면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경계 이게 선으로 나타낸다 이 말.
그런데 땅 위에서 경계 표시는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표시는 담장이잖아요. 그죠? 논두렁밭두렁 울타리가 경계죠. 이거는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지만 지문으로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상경계의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맞죠? 그죠? 자, 그럼 4번에 보니까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토지의 경계. 자,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여기서 토지의 경계는 틀렸죠. 그죠? 경계는 도민에 등록을 하는 거죠. 경계점 자료등록부에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토지의 경계였어요. 제가 좀 이따가 바로 요 유사한 문제가 나오거든. 거기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이게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하면은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느냐,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13번은 우리가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그죠? 이건 알고 있거든.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단부 틀렸죠. 그죠? 하단부죠. 그죠? 공유수면 매립지의 제방의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죠. 자,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최대 만조의 최소가 틀렸죠. 그죠? 최대 만수이. 그래서 최대입니다. 최소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상단부 틀렸죠. 그죠?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이 경계죠. 도로구개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에는 하단부 이라면 안 되죠. 상단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5개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 경계가 시험에 나오면 항상 이게 나와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 있다면 하단, 절토는 상단, 해면과 수면은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공유수면 밀입지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하고 14번은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 이리 나오거든.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맞죠. 경계점의 사진 파일 맞아요. 그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X죠. 자,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의 좌표. 자, 이걸 여러분들 푸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거든. 그러면 이제 부자가 들어가는 거는 장부니까 그 장부 속에 등록되는 사항을 물어요. 그러면 처음에 소재, 지번, 지목. 자, 여러분들 토지에 표시가 있거든. 그럼 제가 항상 글자를 쓸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을 할 때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이 소재 지번은 당연히 들어가야지. 요 소재 지번은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목. 요렇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개는 기본이거든. 답으로 만드는 문구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4개를 보세요. 힌트는 이겁니다. 보세요. 경계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소유자가 올 수가 없잖아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적 시간에 소유자는 대장에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 있죠. 부동산 종합이니까 전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유자는 대장과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을 해.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뭐가 있었냐면 토지에 경계가 있었거든. 자, 글자를 보세요. 경계점인데 토지 이래놓으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에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를 볼 때는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이거거든. 답은 자 보세요. 이게 건축물이죠.
그러면 건축물의 건리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그건 안 돼. 그런데 대는 예외 네 가지가 있나? 그럼 네 가지죠. 그럼 네 가지라면은 우리는 오지선당이니까 네 개는 쓰고 하나가 들어오면 그게 정답이다 이 말. 그럴 때 우리 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건축물의 건리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없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있다. 공공사업은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있다.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있다. 그럼 요 네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건축물의 건리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는 건축물의 건리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는 4개다. 그래 정리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왔네요. 그죠?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의 면적은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틀렸죠. 그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해요.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 두 번째, 600분의 1과 경계층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느라 제곱미터 단위 틀렸죠. 그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죠. 자, 그 다음에 경위의 청량이거든. 전자면적 측정기 틀렸죠. 여러분 여기서 글자를 보면 경위의 청량이죠. 그죠? 좌표면적 계산법이. 자, 그 다음에 24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틀렸죠. 그죠? 2400분의 1은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자, 그럼 이제 5번에 보니까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을 하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자, 면적을 물을 때는 일단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어서 왼쪽은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고, 오른쪽은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이거든. 그럼 요 그림을 딱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게 시험에 출제가 하겠죠. 그죠? 그래 딱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볼게요. 옳은 것은 일어나거든. 그럼 여기 보니까 3000분의 1은 여기에 해당하지. 맞죠? 그러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이 틀렸죠.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 여기서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서 면적을 측정해 보니까 0.05인 경우에 토지대장에는 1 틀렸죠. 0.1이죠. 이 말은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로 등록을 한다. 1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0.1. 자, 그 다음에 600분의 1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보세요. 600분의 1이죠. 그럼 제곱미터까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럼 이걸 반올림하죠. 이게 0.05죠, 그죠? 그럼 5로 끝났으니까 앞자리를 봐야 돼요. 요 앞자리가 홀수죠. 그러면 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를 짝수로 만들기로 약속을 했거든. 그러면 3은 홀수니까 올리면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3이 되면 안 되죠. 4가 되어야 되죠.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여기까지 등록을 하니까 이걸 반올림하는 거예요. 그러면 0.05죠. 그럴 때 5로 끝났을 때는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앞자리를 짝수로 만들기로 약속을 한 거라. 짝수로 만들. 그러면 3은 홀수죠. 그럼 올리면 4가 되잖아요. 짝수로 만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경계점 자비등록부죠. 그러면 여기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올림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0.053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292.65냐 292.653이냐의 차이입니다.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이건 5로 끝난 게 아니죠. 5, 3이죠. 5, 3은 5보다 크지? 그럼 올려야지. 그럼 요 숫자가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1000분의 1은 제곱미터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럼 요걸 반올림해야 되죠. 그럼 0.57이지. 0.57은 0.5보다 크죠? 그럼 올려야지. 그럼 요 숫자가 4가 되어야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653.57이죠. 그러면 1000분의 1은 여기에 해당하거든. 여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걸 반올림 해야 돼요. 그럼 0.5냐, 57이냐, 57이죠. 그럼 57은 5보다 크죠? 그럼 바로 올려야지. 그럼 요 숫자가 4가 되는 거예요. 요게 작년도 기출문제 정답입니다. 자, 18번으로 가볼게요. 면적 측정의 대상으로만 묶은 것은 일어났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지적에서 측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엄청 중요하거든. 그러면 여기를 보면 안 하는 겁니다.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위치 정적 이거는 면적 측정을 안 해. 오케이. 그럼 요거는 측량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조심해서 봐야 되죠. 이거는 측량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경계부근 측량과 지적현황청은 측량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면적은 측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경계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면적을 측정하지 않으니까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래 받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지번 변경이죠. 지번은 측량 안 하는 겁니다. 합병 있죠. 합병은 측량 안 하는 겁니다. 위치 정정은 면적 측정 안 합니다. 지목 변경 있죠. 지목 변경 있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지력 공부 공개입니다.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보세요. 지적 소관청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반출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걸 얼른 보면 맞아 보입니다. 틀렸죠. 그죠? 왜냐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지. 그럼 천재지변 이외에 나갈 수 있냐냐? 그거는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득하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외에는 반출할 수 없다가 틀렸어요. 시도리사 승인을 득하면 반출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것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지적 공부는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되는 지적 공부 복제.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요 그림을 보면은 지적 시간의 복제는 2번이 나와요. 하나가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복제는 국장이 하는 것이고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적소관청이 한다. 그걸 딱 암기를 해놔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랍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건 시로리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지적공부 보고는 지적소관청이 하죠.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보관은 시로리사, 시장군수, 구청장.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적소관청은 지적서고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서고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을 외워두면 있잖아요. 공부하기가 수월해져요. 여기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0번도 이렇게 나오는 게 볼게요. 여러분들 지적은 사실은 문제가 있잖아요. 엄청 째째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동을 토지 이용 이렇게가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이렇게가 틀렸다고 만들어요. 그래서 읍면동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게 이제 아주 시험 문제를 째째하게 내는 겁니다. 그럴 때는 확실하게 해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옳은 것 일어났죠. 처음에 가보면 이래놓습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거는 이러죠. 여기서 지적도 임야도 포함 이게 틀렸죠. 그죠? 제외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정보 처리 시스템은 전산화됐다는 걸 말하거든.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대상은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도면은 아직 100% 전산화가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함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로리사, 이게 또 틀렸어요. 시로리사가 아니라 이게 특별자치시장이에요.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도공부 열람 발급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 동장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맞네요. 그죠?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국장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볼 때 지적공부 열람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 이게 틀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적공부의 열람 발급은 해당 지적소관청입니다. 여기에 읍면동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읍면동장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죠. 그 말은 여기에 지적공부는 종이로 이루어졌다는 말이고, 이거는 전산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의 지적공부가 종이로 돼 있다 이러면, 만약 제가 제주도에 땅 1,000평을 산다 그러면 종이로 돼 있다면 제주시청까지 가야지. 근데 컴퓨터 전산화돼 있다면 제주시청까지 갈 필요가 없죠. 강남구청에서도 되고 강남구 삼성동 동사무소에서도 된다. 요래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를 갖춰둬야 한다냐, 갖춰둘 수 있다냐. 결론은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는 지도공부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구청에 비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봅니다. 지적소관청은 지도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 부동산 등기, 공시리가,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틀렸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세나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 주민등록, 공시리가, 전산자료, 이런 거. 그럼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었네요. 여러분들, 요 그림을 딱 암기해 두면 반드시 두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공부의 등록사항이나요. 그죠? 자, 풀어볼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걸 이났죠. 토지 이동 사유 맞죠. 그죠? 공시지가 맞아요. 지목 맞죠. 소유권의 지분은 틀렸죠. 요 소유권의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죠. 두 번째, 면적 맞아요. 건물의 명칭, 우리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건물의 명칭이 나오면 이거는 집합건물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요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이죠. 이거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아. 그 다음에 여기에 부호가 나오죠. 여러분들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 자료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여기는 등록하지 않아. 그러면 않는 것이라니까 리얼, 비읍, 시옷.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2번으로 갑니다. 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가장 이원이 출제를 많이 하는 것은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그럼 처음에 볼게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겁니다.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맞죠? 소유자 맞아요. 소유권의 지분 맞죠? 지목은 틀렸죠. 지목은, 여러분들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하죠. 여기 나오는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은 맞아요. 면적은 틀렸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지.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아. 그러면 리얼, 비읍.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잠깐 한번 언급을 해보면은
대지권 등록부가 시험에 나올 때는 무조건 이 두 개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대지권 등록부가 나오면 요 글자를 딱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는 여기까지 쓰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여기까지 쓰면 안 되지. 아파트는 레미안 아파트를 반드시 써야 돼요. 여기까지 쓰면 안 되죠. 101동 1701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요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이고 101동 1701호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잖아요. 이게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그걸 기억해 두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 공통된 걸 모두 그런 거 이랬죠. 도면번호 틀렸죠.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조심을 해둘 때 뭘 조심을 해두냐면은 우리 책에는 번호가 잠깐만 요게 아마 나올 텐데 여러분들 요렇게 번호가 있잖아요. 3번이 나오거든. 번호가 3번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오죠. 고유 번호가 있고 필지별 장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도면 번호가 있어요. 도면 번호가 있어요. 이때 자 답이죠. 이 두 개는 고유 번호와 필지별 장 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안 하죠. 도면에만. 그런데 요 도면 번호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아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대장입니다. 대장. 이거는 도면이죠. 완전 성질이 달라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 장부이거든. 도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도면 번호는 등록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맞죠, 그죠? 여기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만 공유지 연명부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 등록을 하죠. 소유권의 지분 등록을 하죠. 그럼 여기서 니은, 리을, 미음.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3년에 한 번 출제를 하죠. 우리 지적법에서 지적도 도면에 축척이 있거든. 이 축척의 종류는 7개죠. 그죠? 그래서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7개입니다. 이때 지적도에서는 7개를 다 써. 임야도에서는 2개만 써. 그러면 가장 최근의 시험은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있죠. 그러니까 출제인이 뭐라고 물어느냐면은 지적도와 임야도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도면의 축척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3000과 6000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적도 도면의 축척 종류죠. 500분의 1 있어요. 1000분의 1 있죠. 1500분의 1은 없어요. 2400 있어요. 3000 있죠. 5000분의 1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7개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그럼 여기서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그럼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지적에 우리가 24문제를 풀어봤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음 파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을 했습니다.